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쭉 훑어보는데, 와,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정신없이 흔들리고, 미국에선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 분위기가 뭐 180도 바뀌고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관들의 본격적인 참전,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2025년 가상자산 시장의 판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도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딱 하나 꼽으라면 단연 기관을 선택하겠습니다. 2025년은 가상자산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서요.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온 어떻게 보면 제도권 편입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큰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직관적인 숫자, 가격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 비트코인이 10월에 12만 6천 달러를 찍었네요. 2024년이랑 비교하면 70% 넘게 오른 건데, 정말 뜨거운 랠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9만 2천 달러 선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는 그 숫자를 만든 힘의 원천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T의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게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00억 달러요? 와,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좀 없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2025년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의 약 6.5%가요. 월스트리트의 단 하나의 금융상품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6.5%나요? 네. 이건 단순히 돈이 좀 들어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처럼 정체모를 고래 몇몇이 시장을 쥐고 흔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를 통해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그런 거대한 기관들의 자금이 시장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질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변동성은 여전하겠지만 예전처럼 막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물론 11월에 큰 조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ETF에서는 자금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들어온 훨씬 끈기 있는 돈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사용자가 7억 3,700만 명을 넘었다는 데이터도 있는데 기관의 진입과 대중의 확산, 이 두 개의 엔진이 함께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성격이 바뀌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그 방아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동력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1월 20일 취임식 당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럼프 랠리라는 말이 현실이 됐죠. 정말 그렇게 됐군요. 사실 이전 행정부에서는 SEC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규제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더십이 교체되고 또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족쇄, 바로 규제 불확실성이 풀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BTC 리저브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규제를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2025년의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더 이상 개인 투자자나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요. 국가가 금이나 달러처럼 외환 보유고에 일부러 편입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탄이니까요. 잠시만요. 방금 기업들이 자산 다각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가의 전략적 비축 논의랑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뭐랄까, 기업들이 먼저 길을 닦아놓으니까 국가도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며 따라 나서는 모양새랄까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완벽하게 같은 맥락이죠.
국가 간의 경쟁이 이제 누가 더 컴퓨터를 많이 돌려서 비트코인을 캐내느냐 하는 해시레이트 경쟁을 넘어서요. 누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느냐, 이 보유량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국가 단위의 경쟁이라니, 와, 판이 정말 커지는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보죠.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인데,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플레이북이 유행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근데 이게 좀 의외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건 거의 미친 짓 취급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1년 만에 이게 주류 기업들의 표준 전략처럼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료의 그 변곡점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그 변화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선구자들이 수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걸 모두가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저거 봐, 미친 짓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이었잖아. 이런 인식이 퍼진 거죠. 아, 증명을 해낸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더 중요한데 바로 ETF의 등장입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려면 직접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이걸 또 안전하게 보관, 커스터디라고 하죠. 이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주식 사듯이 블랙록 ETF 한 주만 사면 모든 게 해결되죠. CFO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설명하기도 쉽고 회계 처리도 간편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여주고 편의성은 극대화한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너도 나도 그 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 솔라나 현물 ETF까지 승인됐다는 건 이제 그 고속도로가 더 넓고 다양한 차선까지 갖추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다양한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셈이죠. 이런 글로벌한 흐름이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월에 금융위원회가 드디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로드맵을 발표했네요. 네, 물론 아직은 현금화 목적의 거래부터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재무활동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4년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도 중요합니다. 거래소들이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어요. 아, 투자자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군요. 바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 기업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기관 자금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깔린 판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꽃을 피웠는지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RWA, 실물 연계 자산이네요. 네, 기관들이 깔아놓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자동차 중 하나가 바로 RWA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투자하는 채권, 부동산, 미술품 같은 자산들을요, 블록체인 위로 그대로 옮겨와서 토큰 형태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론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걸 넘어서 기존의 전통 자산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 만든 BUIDL이라는 펀드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건데요. 이걸 통해 투자자들은 은행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국채에 투자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통 자산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효율성, 투명성이 결합된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 RWA 시장 전체 규모가 300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다고 하는데 이건 더 이상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AI와 크립토의 결합이라는 섹션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블록체인 위에서 스스로 거래를 한다는 대목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더 이상 영화가 아닙니다. 엘라이자 OS 같은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거래를 실행하거나 다른 서비스에 가입해서 이용료를 지불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는 개념인데요. 디핀요? 네, AI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고성능 그래픽카드, GPU가 필요하잖아요. DP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인들의 유휴 GPU 자원을 P2P 방식으로 연결해서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여한 만큼 토큰으로 보상을 받죠. 아,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컴퓨팅 자원 부족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시너지 모델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대장격인 이더리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팩트라 푸사카라는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복잡한 기술 얘기는 차치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 싸게, 더 빠르게.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가스비, 즉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오, 좋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체인 추상화 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입니다. 이전에는 사용자들이 수많은 레이어 2 네트워크들 사이를 오가면서 자산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걸 유동성 파편화라고 부르는데 체인 추상화는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아, 마치 우리가 은행 앱을 쓸 때 내 돈이 어느 은행에 어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것과 비슷한 경험이군요. 와우! 완벽한 비유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거대한 하나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체인 추상화의 목표입니다. 사용자 경험, UX의 혁신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가격 상승으로 시작해서 정치, 제도, 기술의 변화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2025년의 결론은 가상자산이 마침내 투기자산의 꼬리표를 떼고 디지털 금이자 차세대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시작한 원년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관의 대규모 진입, 국가의 전략자산화 논의, 그리고 RWA를 통한 실물 경제와의 융합까지 모든 방향이 가상자산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숙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11월에 있었던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사태를 언급하고 있더군요. 시장이 과열되면서 빚을 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가격이 급락했던 사건이죠. 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의 체질은 강해졌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는 여전하다는 것. 즉, 시장은 성숙해졌지만 그 높은 변동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2025년 한 해를 돌아봤네요.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역시 기관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점이 가장 강렬하게 남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죠. 만약 2025년이 기관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해였다면 과연 2026년부터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경쟁에 뛰어드는 해가 될까요? 미국의 움직임이 그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먼저 치고 나갈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들의 비트코인 확보 전쟁이라 와,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 유용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주변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